네, 8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은 8번부터 풀이가 필요해서 8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만약에 저는 이 설명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편할 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소버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수소버스는 연료전지를 활용을 하는데, 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버스보다 에너지 효율이 어떨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우리가 지금 연료전지를 쓸 이유가 그렇게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높은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얘들아 수소랑 산소를 활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즉 화학적 결합을 가진 에너지들을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도 맞고요. 자, 얘들아, 수소랑 산소가 만나면 대표적으로 부산물 H2O 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만 배출해서 연료전지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이 꼬이네요. 수소버스는 얘들아 친환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티귿 모두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9번도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9번 한번 보시면요. 자, 내려옵니다. 방향은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 요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일정해요. 자, A에서 내려올수록 속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변화한다 라고 볼 수 있고, B구역에서는 얘들아 속력도 증가하지만, 즉 속력도 변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방향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방향도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그냥 여기서 쭉 가면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은 3번. A는 방향은 일정하고 그리고 속력은 변하는 A는 2번에 해당하고, B는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는 여기가 B일 거고, C는 모두가 일정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모든 학생들이 다시 천천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장난감 자동차 A랑 B가 줄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들아, 정지해 있다 다른 말로 알짜임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A의 질량을 M, 라지 M,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원래 A는 본인의 중력 mg를 가질 거고 B도 본인의 중력 스몰 mg를 가질 거예요. 근데 얘네가 정지해 있다라는 말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얘들아 얘가 멈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B가 알짜임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 줄이 mg로 당겨주고 있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위아래 힘이 상쇄돼서 0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줄이 여기서 mg로 당기면 얘들아 이 줄은 장력의 특징은 양쪽에서 다 팽팽하게 당기거든요. 즉 줄이 A 쪽에서 mg로 당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는 지우면 안 되네. 이게 무슨 일이지? 네, A 입장에서는요, 얘들아 본인의 중력 mg도 봤는데 여기서 줄이 또 mg로 당기고 있어서 총 라지 mg, 스몰 mg로 지금 아래쪽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얘도 정지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누군가가 위쪽으로 mg 그리고 스몰 mg로 받쳐줘야 돼요. 그걸 누가 받쳐주냐?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이. 그래서 수평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방과 후에 이걸 찍느라 축구 훈련이 있어서 조금 시끄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 줄은요, 지금 mg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얘는 B의 무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B의 무게도 스몰 mg니까 이 둘은 같죠?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아까 수평면은 A를 이렇게 A의 무게랑 B의 무게를 합친
만큼 얘들아 받쳐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의 무게보다 크다가 맞아서 니은은 정답이 될 거고요. 디귿,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했는데, 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인 것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둘 다 목적어만 동일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라고 볼 수 없어서 디귿은 X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이기 위해서는요,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작용 반작용은 B가 줄을 당기는 힘, 그 B에 작용하는 중력의 작용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반작용이 되지, 요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1번도 갈게요. 얘들아, 스펙트럼에 대한 건데 저온의 기체 X를 통과했더니 B가 나왔대요. 근데 봐봐, 얘들아, 얘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 근데 B는 A 말고도 사실 다른 부분도 조금 존재를 하긴 해요. 여기, 여기. 근데 A가 완전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즉 X의 구성 요소 중 수소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X의 구성 성분에는 수소가 포함된다가 맞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자, 니은 X는 특정 파장의 빛만을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특정한 부분만 흡수를 했잖아. 그래서 니은도 맞고,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불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X. 즉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수업을 했더니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목이 아프네요. 12번도 한번 볼까요? 얘들아, 핵발전소 그리고 간이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핵발전, 방사성 폐기물 발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자, 니은 원자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아직 핵융합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의 태양에서만 일어나고 있고요. 핵융합이 아니라 핵발전소에서는 핵분열 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X. 자, 디귿, 가와 나에서는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의 전환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둘 다 터빈을 사용을 하거든요. 둘 다 터빈이래. 가에서도 얘들아 터빈 사용해서 전자기 유도를 활용을 하고, 나도 전자기 유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운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도 보겠습니다. 자, 조력, 화력발전소입니다. 옳은 것. 야, 조력이 설치의 장소에 제한이 없다니. 바다에서만 가능한데. 얘 땡이고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맞죠? 조력은 그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2번은 정답. 자, 3번.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했는데 조력발전소는 화학이 아니라 그냥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화력은 그 파도. 그 힘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파도의 상황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니 파력인데 파도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겠죠. 4번도 틀렸고, 자,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전력을 대부분을 생산한다. 아니요, 아직 사실 얘는 그렇게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얘들아, 변압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변압기에서 특징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해. 여기 봐. 전력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저항을 22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과 변압기를 이용하여 11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전력은 V 곱하기 I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220 곱하기 I가 전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힘을 받는 구간이고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체크를 하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평균 힘의 크기가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 얘들아, 힘은 F는 MA를 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자,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과 관련이 있는 값이거든요. 얘들아, 같은 폭이니까 질량은 안 변해. 다른 말로 여기서의 얘들아 기울기를 여기를 A2라고 한다고 여기에 기울기를 A1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시간분의 속도 즉 여기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의 개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되지? 기울기가 2의 기울기가 1의 기울기의 2배이다. 즉 A2가 A1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사실 A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T분의 2V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2배를 한다면 2V분의 T라고 할 수 있어. 자, 여기 걸린 시간 얼마인지 모르니까 T0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T0분의 3V가 사실 A2를 만족을 하는데 여기 요 조건을 활용해서 또 대입을 한다면 얘가 2V T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VB 없애버리고 T0는 2분의 3T였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5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은 너무 쉬운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도 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놨어. 하나는 옆으로 던졌고 하나는 그냥 바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의 속력을 하나 더 조건을 봐야겠다. 여기에 있는 조건.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도와 연직 방향 속력은 같대요. 얘들아, 얘를 선생님이 이걸 V로 던졌어, 옆으로.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때 통과 때 했을 때 얘는 이쪽 방향의 속도는 계속 일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얘는 계속 V의 속력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에서 보라색 조건 다시 한번 보시면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은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자유낙하를 해. 중력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떨어져. 그럼 상관없이 얘들아 얘는 같은 가속도를 중력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 G를 받을 거거든요. 다른 말로 B도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없었어. 근데 여기 도달하니까 V의 속력을 가졌대. 그럼 A도 여기서의 속력은 V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 니은 부분 보면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 그럼 여기서의 연직 방향 속력은 2V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B도 연직 방향 속력은 2V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분석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쉽게 나왔네요. 문제는 뭐만 물어봤냐면 Q에서 A의 속력은 물어봤어요. 얘들아, A의 속력 얼마야? 2V죠. 그래서 17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사실 얘 조금 꼬아놓은 듯 하지만 사실 문제에서 묻는 게 매우 쉬웠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목 아파. 얘들아, 18번도 볼게. 자, 열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급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방출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요거의 차는 얘가 1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즉 1에너지는 공급된 에너지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빼주시면 돼요. 1은. 해준 1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너지 100을 썼는데 다시 80이 나왔어. 그럼 난 20을 썼겠지.
즉 이때 20은 1로 사용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효율은 내가 투자한 대비 얼마만큼 썼냐야. 즉 효율은 투자, 즉 공급한 에너지 대비 내가 쓴 거, 즉 1의 비율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즉 EA 같은 경우는 30분의 9가 효율이다라고 볼 수 있고, EB 같은 경우는 20분의 20에서 8을 빼면 내가 10이 썼으니까 요게 효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EA 대 EB는 이라고 했는데 10분의 3 대 10분의 6, 즉 1대 2가 되겠네요. EA 대 EB는 1대 2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도 볼게요. 자,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정지를 했습니다. 문제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의 PQ를 각각 포장상자 A, B에 넣어 완전히 벽에 충돌시켰더니 P는 깨졌고 Q는 온전한 상태로 정지를 하였대. 자, 얘들아, 그러면 똑같은 예를 했는데 P는 깨졌다는 말은 얘가 충격력이 평균이라고 붙입시다. 평균 충격력이 더 컸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충격량 개념 기억을 한번 해볼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이 크면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작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 힘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충격량을 가졌을 때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고 그래서 조금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 자, 그림 나는 가의 두 상자가 벽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넓이가 서로 같대요. 얘들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엇을 나타낼 거냐면 면적은 힘이랑 시간을 시간의 곱으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면적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충격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얘가 같대. 둘의 값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클수록 평균 힘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B가 훨씬 더 시간이 길고 힘이 짧았던 걸 볼 수 있거든요. 힘이 작았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Q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A는 P에 해당하는 거여서 깨졌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충돌하는 동안 PQ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면적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정답. 벽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충격량이 뭐랑 같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거든요. 이렇게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얘들아 충돌하고 나면 얘는 둘 다 정지하니까 얘는 0이었을 거야. 그러면 요 값이 같았다라는 의미인데 얘들아 PQ가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 같아. I 같으려면 속력도 같았어야 되거든요. 즉 벽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은 둘이 같았습니다. 니은 X. B에 넣은 물체는 Q이다. 디귿 정답 해서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B에 10N인 힘을 계속 작용을 시켰더니 AB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실이 끊어졌대요. 자, 그럼 봐봐.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가속도가 지금 2m/s 제곱이었다가 뒤에는 2분의 10, 5m/s 제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처음에 봅시다. 자, 처음에 10N을 제공했더니 2m/s 제곱으로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F는 MA 공식을 활용을 할게요. 자, 10N을 A랑 B의 질량에 동시에 작용을 했더니 2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2초부터는 실이 끊겼거든. 즉 10N은
이제 온전히 B에만 작용을 해요. 그때 봤더니 그때의 가속도가 5라고 합니다. 아, 그럼 MB는 2km였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해. 그러면 5가 MA 더하기 MB인데 MB가 2였으니까 아, MA는 3km구나. 즉 2번이 정답임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저항을 각각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과 변압기를 이용해서 11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이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래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같다라고 하네요. 자, 문제에서는요, 나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선 동일한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R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도 R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찾는다면 원래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소비되는 전력이 같다라고 하니까 아, 여기 I가 흐르고 있었구나, I가 흘렀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자, 저항 R이 있는데 똑같이 I가 흘러. 그럼 나는 똑같은 전압을 제공했었어야지만 이 상황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아, 이쪽에는 220V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변압기의 특징 볼게요. 변압기의 전력 손실은 무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저항을 흐를 때는 I제곱 R로 손실 전력을 따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력은 VI로 구해줍니다. 왜냐면 양쪽의 저항을 모르기 때문에 VI로 전력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변압기에서 1차랑 2차 코일에서 전력 손실이 없었대요. 그러면 220V 곱하기 I나 110V 곱하기 그때 흐르는 전류 I'이나 둘의 곱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I'은 2I였다라고 찾을 수 있어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